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황혜원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오. 오늘 제 세션에 다룰 내용은 메트로 스타일 앱의 특징과 조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윈도우즈 8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아키텍처, 스토어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는데요. 사실은 그 윈도우즈 8이 어떤 차별화를 갖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메트로 스타일이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화해서 메트로 스타일 앱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메트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타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항이나 어떤 지하철에 가면은 어떤 사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나 정보들을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 스타일은 실제로 이런 사인이나 스위스 디자인, 일본의 어떤 젠 스타일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일종의 디자인 언어고요. 윈도우 폰을 비롯해서 윈도우는 이 메트로 스타일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폰에서 처음 메트로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디자이너나 개발자들한테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트로 스타일이 다시 엑스박스 대시보드에도 적용이 돼서 일관된 어떤 디자인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8까지 메트로 스타일이 오게 되는데요. 윈도우즈 8의 어떤 진정한 차별성, 진정한 차별화 포인트는 이 메트로 스타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메트로 스타일은 일종의 디자인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UI, 그리고 GUI의 어떤 다음 버전,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메트로 스타일의 앱이 가지는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메트로 스타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윈도우즈 8 팀이 단어를 굉장히 고심해서 골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원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 자체의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고 유연한 어떤 애니메이션, 그리고 옆으로 붙이는 스냅이라든지 화면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쉐어나 서치, 세팅과 같은 컨트랙트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타일이 굉장히 예쁘고 멋지게 꾸며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클라우드나 어떤 실시간의 서비스에 접속이 돼서 항상 타일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그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로밍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메트로 스타일 앱이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트로라고 하는 이 디자인 언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테일이나 픽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수를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8가지 특징들이 잘 만들어진 메트로 앱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컨텐츠 비포 크롬이라고 해서 UI 요소, 즉 크롬이라고 하는 UI 요소들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나 어떤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인포메이션 집중을 해서 거기를 더 잘 보여주는 게 메트로 스타일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떤 앱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UI 요소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또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UI 요소, 크롬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UI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겠죠. 근데 이런 컨텐츠 대신에 크롬이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크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아웃, 화면의 어떤 구성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구분해내는 역할로서 레이아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이나 이런 입력들을 하기 위한 어떤 커맨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을 위한 탭이라든지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버튼들에 쓰이는 크롬들이 대부분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 스타일에서는 이런 크롬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RSS 리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효과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그 메타포들, 이런 것들이 다 크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뭐 트리 메뉴라든지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면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위에 이런 그 메뉴들, 탭들을 없애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애플리케이션의 화면과 지금의 화면을 비교하시면 지금 화면이 훨씬 더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이 사용자한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도 정말 필요한 기능만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나 밑에 있는 컨텐츠들이 각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각을 맞춰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각 맞추는 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뭔가 정렬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화면에 몇 개 컨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렬된 느낌을 주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헤드라인이나 그 서브 헤드라인,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특정한 그 포인트를 갖고 항상 일관된 폰트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계층 구조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그리드와 일관된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어떤 그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디자인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랙션 커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커맨드도 그 굉장히 크롬이 많이 쓰이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의 버튼들을 지금 화살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메트로 스타일에서는 이런 화살표들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버튼에 대한 표시들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 각 메뉴에 저런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것들을 지우고 대신해서 그 밑에 앱바를 통해서 메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깔끔한 컨텐츠만 보여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앱바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들도 굉장히 크롬 없이 예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 왼쪽에 있는 애드피드라든지 뭐 리프레시라든지 검색, 그리고 뭐 세팅,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그 버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화면이 복잡해지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디자인을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서 애드피드나 리프레시 같은 주요 메뉴 버튼들이 나오고, 서치나 세팅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차 메뉴를 이용해서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발자로 오래 일을 해왔는데 디자이너나 기자 일하면 화면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메트로 스타일을 준수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사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메뉴들이 필요할 때는 유동적으로 나오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웹을 이용할 때도 인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전체 화면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접근이 메트로 스타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에러 메시지 영역입니다.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위치에다가 인라인으로 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 크롬들이 없어지고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에서 그 크롬을 없애기 위해서 고려한 부분 내비게이션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내비게이션에 쓰이는 크롬이 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롬이고 저걸 누르면 컨텐츠가 바뀌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통 많이 구성을 하십니다. 위쪽에 이게 들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메트로 스타일에서는 이런 크롬들을 없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으로 컨텐츠들을 스크롤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폰에서도 이걸 이제 파노라마 뷰라고 해서 컨텐츠를 클릭 없이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비게이션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에 약간의 우려가 있다면 그 컨텐츠가 많아졌을 때, 아니면 카테고리가 많아졌을 때 좌우로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멘틱 줌을 이용해서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아니면 마우스의 어떤 확장 키를 눌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만 볼 수 있게 확장을 하는 시멘틱 줌 기능이 그래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내비게이션의 어떤 패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계층 구조, 1단, 2단, 3단에서 딥다이브를 하는 이 계층 구조하고 플랫 형태로 해서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두 가지 메트로 패턴이 있고요. 이 패턴을 기억하셨다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층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이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브에서 일정 어떤 그룹이나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중간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테일 페이지가 있겠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템플릿 파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따가 제가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 메트로 스타일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노라고 하는 디자인 에이전시고요. 디자인 에이전시 이충도 대표님 모시고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에서 최초로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여드린 메트로 스타일이 매력적인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메트로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메트로 스타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앱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가장 많이 덜어내야 됩니다. 서비스를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앱이 잘 메트로 스타일에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서비스를 덜어내는 사상은 윈도우 8에서 참바에 있는 컨셉 기능에서 어떤 사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타일입니다. 메트로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 룩앤필인데요. 이 타일이라는 어떤 디자인 요소는 실제로 웹에서든지 또는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보았던 스타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던한 그리드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드물죠. 그래서 이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메트로 스타일이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플랫 패턴입니다. 좌우로 이동하는 어떤 경험인데요. 책을 읽는 듯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좌우로 이동하는 플랫 패턴이 실제로 서비스 형태의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 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은 서비스 형태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의를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의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다라는 앱을 만들고 했을 때, 처음에 친구가 저녁 먹기 위해서 메시지를 알리고 약속을 잡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음식을 팔고 있는 레스토랑을 참고 지도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플랫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인한 애플리케이션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작업했던 옷쇼핑의 앱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는 타일이 일단은 세컨더리 타일입니다. 즉, 정보가 갱신되는 타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측에서 보시는 부분이 아이덴티티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분이 정보가 갱신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를 클릭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옷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메트로 스타일에서는 하이라키를 3가지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브, 그 다음에 섹션, 디테일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허브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단의 메뉴들을 상당히 줄였고요. 그 오크라든지 탑 100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타입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 메뉴와, 즉 메뉴이면서 마치 디자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게 쇼핑 앱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카피 같은 것들을 대부분 제했고요. 트래킹 하면서 세 가지 서비스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오쇼핑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그 쇼핑 서비스들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앱에 녹여내면서 어떤 서비스를 좀 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크라를 클릭했을 때 이런 섹션 페이지입니다. 메트로 스타일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타일을 쭉 컨텐츠화 시켜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측에 보고 있는 어떤 그 실루엣 효과입니다. 그 컨텐츠 자체를 어떤 특별한 인디케이션을 주지 않고 컨텐츠 자체로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을 것이라는 실루엣 효과를 주는 부분이고요. 쭉 클릭팅 한번 해주시죠. 좌측, 우측이죠. 우측으로 좌측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네, 좌측, 우측. 어쨌든 가는 방향으로 그 컨텐츠를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이 디테일 페이지에서는 그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존의 웹 서비스나 다른 앱에서 보셨던 그 경험에 의하면 상하로 어떤 그 콘텐츠를 브라우징하게 되는데요. 좌우로 콘텐츠를 브라우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상품 기본을 보고 상세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한줄평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 화면이 기존의 그 오쇼핑이나 다른 홈쇼핑에서 보고 있는 디테일 부분하고 거의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366 사이즈를 전체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나 필요한 텍스트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CD 홈쇼핑사를 좀 봤는데요. 실제로 이 디자인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한테 이 메트로 스타일 잘하게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고 있는 어떤 SS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일단은 앱을 만드실 때 기존의 서비스가 있거나 또는 어떤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포커스를 굉장히 더 줄여내시는 게 메트로 스타일답게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일입니다. 그 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일이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나 그 기존의 윈도우가 제공했었던 그 스타일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너무 쉽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타일 안에 컨텐츠를 배치해 보거나 또는 타일 안에 컨텐츠를 넣어보는 부분으로 그 어떤 스타일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일단 무작정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포입니다. 그 타이포는 윈도우 8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포 자체가 어떤 메뉴이면서 그리드이면서 디자인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타이포는 저희가 지금 오쇼핑에 보셨을 때는 한글 타이포를 보고 계시지만 기존에 보셨던 건 다 영문 타이포로 보셨을 텐데요. 이 타이포에서 이제 어떤 그 타이포 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윈도우 메트로 스타일에서 권장하고 있는 타이포의 사이즈가 9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9, 11, 20, 42로 시작합니다. 42로 전개가 되는데요. 9, 11포인트에서는 한글 포인트가 깨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12, 16, 22, 42로 전개되는 포인트, 그 타이포를 전개시켜야 이 앱에서 명확하게 가시성 있게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플랫 패턴입니다. 이 플랫 패턴은 사실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호라이즌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 플랫 패턴은 그렇게 책을 넘기는 어떤 UIX를 제공하지만 부분 자체가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 패턴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유저의 어떤 그 사용 패턴을 시킨 앱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주옥 같은 정말 특히 그 12, 16, 네. 22, 40인가요? 주옥 같은 팀 정말 감사합니다. 주옥 같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특성은 그 패스트 앤 플루이드라고 해서 그 빠르고 자연스러운 어떤 움직임입니다. 그 메트로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거기에 어떤 모션을 통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에서 시스템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 모션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 메뉴나 아니면은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 컨텐츠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게 모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꾸며지는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빠르고 그 부드러운 움직임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터치 인터페이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 8에서는 여러 가지 터치 제스처들을 제공하는데 지금 보시는 8가지가 기본적인 터치 제스처의 포맷들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클릭이나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런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부터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제스처들에 좀 더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태블릿 디바이스나 양손 터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랙션 영역이 왼쪽처럼 하단이나 좌우 영역이 적절하게 됩니다. 저 영역에 이제 터치를 양손가락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편리한 부분이죠. 그럼 반대로 어떤 그 글을 읽는 컨텐츠나 눈에 보이는 컨텐츠들을 배치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그 손가락으로 가리지 않는 위쪽 영역이 베스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화면 구성을 하시거나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에 대응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 버튼이나 이런 사이즈를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타일들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텐데요. 만약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타일이 약간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터치에 대한 인풋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드래그를 할 때 보면은 옆에 있는 타일들이 순간적으로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어떤 인풋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특성은 사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메트로 스타일 앱을 제가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4가지 타입의 뷰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최소 사이즈, 메트로 스타일의 최소 사이즈가 1024의 768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앱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는 1024의 76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큰 1366, 768이라든지 더 큰 사이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확장을 하는 형태로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냅뷰라고 해서 그 앞에도 계속 시연했지만 왼쪽에 붙는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세웠을 때 위아래로 보여지는 뷰가 4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냅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 관심이 많으신데, 스냅뷰는 오른쪽 사이즈나 왼쪽에 붙었을 사이즈가 320, 가로 사이즈 320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지나 이런 거와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크린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스크린 사이즈들을 대응을 잘 하려면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유동적인 화면 사이즈 대응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사이즈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개발자분이 계셔서 이번 이 자리에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경호님과 윤원진님인데요.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K 이벤트 어파트라고 하는 HTML5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전 세계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베스트 테크니컬 그 상을 받으셨고요. 그 주제가 이제 레스판시브 웹이라고 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웹 기술을 활용하셨는데 잠깐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존에 그 HTML로 만든 그 웹 버전을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웹 버전을 이번에 윈도우즈 8로 포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웹 개발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앱을 만드신 건데 그 앱 개발을 시작하신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뭐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포팅하는 데는 10초 정도 걸렸어요. 그냥 웹에 인정도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넣어서 실행하는데 10초 정도. 10초 만에 포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무섭 씨네. 지금 14초. 제가 전날 과학을 했으니까. 별게 없고요. 네. 개발을 열고 블랭크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위치에 넣고 CSS 위치에 넣고 HTML 넣고 바로 플레이 버튼 아, HTML5 만들어서 예. 들어서 됐다. 예. 그 웹 굉장히 쉽게 포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마중이라고 하는 마작 게임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화면 사이즈가 변환이 돼야 돼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에뮬레이터로 시뮬레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임인가요? 간단한 퍼즐 게임인데요. 똑같은 그림의 패를 두 개를 선택해서 없애는 거고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한쪽이 열려있어야 선택이 가능하고요. 패 위에 또 다른 패가 얹혀져 있지 않아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똑같은 그림의 두 개의 패를 선택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모든 패를 없애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아, 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 애플리케이션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그 10K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룰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10kB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요소들을 다 CSS로 UI를 그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구하는 것이 반응형 웹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모든 스크린 사이즈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말들을 테스트하면서 화면 사이즈가 바뀌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사이즈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테이션 한번 시켜볼까요? 네, 로테이션을 시켰더니 그 핸드폰처럼 딱 맞춰서 나오네요.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도 한번 큰 사이즈로 하고 네,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윈도우즈 8의 화면에 각 대응을 하게 만드시는 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 웹사이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 잘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앱으로 변환할 때도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한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알려진 기술들을 사용을 했고요. CSS로 드로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벡터 개념으로 사이즈가 변환돼도 깨지지 않았고 또 미디어 쿼리 같은 기술들을 섞어서 간단하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세션에 또 세션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다뤄주실 것 같고 이 웹 개발자로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면서 느끼신 점이나 뭐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개발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저는 웹 개발자고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니까 그냥 웹브라우저랑 에디터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데요. 이제 메트로로 코팅하면서 처음에는 또 이 개발 도구랑 개발 환경의 장벽 있잖아요. 근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바로 코팅이 되더라고요. 뭐 디테일한 쪽에다 뭐 API, 뭐 레퍼런스 이런 거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제 일단
기본적인 의견, 기본적인 소감으로는 도구의 장벽이 한 5%, 잠시 조금만 지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웹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웹사이트 개발을 하다가 이제 앱 개발로 넘어오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웹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하나 또 새로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모바일에서도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윈도우의 이수 계기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웹 개발자분들이라면 그런 기회들을 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조만간 스토어에 올라와서 정말 대박 나시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HTML5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시고 이제 윈도우즈 8 앱까지 만든 사례를 좀 간단히 봤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스케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이즈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을 잡아보셨고 이후에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테니까 세션에서 보시면 좋습니다.